26%, 25% 이상을 회복한 게 처음입니다. 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 반면에 확실히 한국당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다. 확실히 지금 다음 달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등장하면서 좀 컨벤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선을 테이프를 끄는 게 황교안 전 총리잖아요. 오세훈 전 시장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렇죠. 황교안 이제 총리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판이 굉장히 커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등장에 어떻게 보면 친박들이 이제 쏠리면서 김병주 위원장이 뭐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기사의 여론에 좀 주목을 받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입니다. 자, 컨벤션 효과. 자, 그런데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으로부터 공개적으로 불출마 요구를 받았던 황교안 전 총리. 이번에는 이 출마 자격이 있냐 없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헌 당규 그 자체를 갖다가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일종의 말하자면 그것을 지키자는 이야기를 갖다가 형식주의적인 그런 논리로 치부하는 것은 그것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용납을 못합니다. 법리로서 따지는 문제지 우리가 그렇게 가치적인 논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시를 하고 제대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편파적인 이야기가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의 논란을 지금 더 이게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김태우 변호사님. 네. 먼저 출마하지 말라고 얘기까지 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번에는 당원 당규를 들고 나왔어요. 당비를 3개월 이상 내야만 피선거권, 책임당권 이렇게 소유하게 된다. 이게 지금 그러면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3개월쯤 됐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이 안 되죠.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2월 초까지 내면 딱 3개월 맞춘다고 해요. 네.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못 맞추잖아요.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만약에 저거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예를 들면 뭐 총선 경선이나 나중에 뭐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임박해가지고 외부 인사 영입해서 딱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영입이 안 되잖아요. 네. 저 규정을 기계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예외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비대위에서 이제 의결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결국.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은 누구죠? 김병준 위원장입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황교안 전 총리의 출마 자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의사를 계속 투영시키려고 하면 비대위원장으로서 의결 안 하면 됩니다. 네. 야, 그냥 저 당원 당규대로 해. 예외사항으로 의결할 수 없어 하면 되긴 되는데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가뜩이나 황교안 전 총리의 출마 문제로 탄핵 문제 가지고 친박 비박 어떤 개파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죠. 아예 출마조차 원천 봉쇄하게 되면 그럼 그게 완전히 확 터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출마하게 해서 경선에도 누가 이기든 치고받고 하면 그래도 좀 결과에 승복도 할 수 있고 나은데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건 개파 갈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김병준 위원장이 아까 말씀처럼 뭐 개인적으로 황교안 전 총리의 출마를 반대하는 것은 맞으나 네. 그렇다고 해서 저 규정을 빌미로 해서 출마 자체를 원천 봉쇄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출마 자격 논란 속에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네. 29일 출마 선언. 지금 예. 현재 당헌 당규상 이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법조인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헌의 그 책임 당헌만 지금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당원 앞뒤를 잘 보시면 답이 다 있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 국민들의 여론과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한국당의 분위기 이것에 찬물 끼는 결정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결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양철 변호사님, 저는 법조인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왜 문제가 없는 건지. 당연 당규는 아까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저 황교안 전 총리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막을 명분은 사실 없다라고 봐요. 아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지적한 것처럼 비록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뭔가 이 상황 자체를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내가 비대위 맡아가지고 여태까지 해놓은 일이 황교안 전 총리 등장으로 다 깨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지라도 저걸 들어서 여태까지 계속해서 뭐 영입 인사들 출마했던 그 전례가 있는데 막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다만 제가 이제 황교안 전 총리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저건 아닌데 싶었던 건
나는 법조인이다라는 말씀을 또 하신단 말씀이에요. 이젠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저 문제도 당원 당규를 법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조인이면 오히려 지금 적용을 법조인이면 못하죠.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니까 적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거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직 빨리 좀 더 씻으셔야 될 것 같다. 법조인의 네. 그 어떤 물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뉴스탑10 패널들께서 여러 번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젠 정치인이니까 정치인답게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당당하게 저는 법조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아마 처음으로 대중 집회에 나가서 네. 처음으로 연설을 했어요. 이날 어제 그러니까 격앙돼 있는 상당히 듯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큰 소리 치면서 했는데 아마 저렇게 목소리 높인 적은 없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지자들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출마 문제가 나오니까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아직까지 좀 신분 전환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네. 본인은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있지만 그러나 또 잘 풀어주실 걸 기대합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넘어가야 될 텐데. 듣고 보니까 그런 식이 좀 정치인들의 말투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법조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법대로 합시다. 그래버리면 이거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원칙대로 정대로. 해버리면 김병준 위원장이 나 이거 안 하면 나 비대위원장 안 하겠다고 해버리면 이 안 되는 것도 행정소송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하.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동안 사실은 저는 이걸 들어서 한다는 거는 거의 그 자폭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출마를 저지하는 것은 네. 안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또 저런 태도로 보이면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일단 비대위원장인데 쉽게 저렇게 또 물러서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외로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요, 또 다른 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격 문제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황교안은 문제고 오세훈은 며칠 아슬아슬하게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11월 말에 입당을 했습니다. 2월 10일 날 당비를 더 내면 2월 12일 그 후보 등록일에 가까스로 이제 책임당원이 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모양인데 미안하지만 그게 안 됩니다. 원칙을 지키려면 둘 다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살려주려면 둘 다 살려줘라 이런 얘기예요. 저는. 김진태 의원 얘기는 지난주에도 들어봤지만 그럼 나갈 사람이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지금 오세훈 전 서울시장 뭐 때문에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그 당비를 그러니까 책임 당원이 돼야만 이제 출마할 수 있는데 책임 당원이라는 것이 3개월 이상 당비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난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세훈 전 시장이 2월까지 되면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선관위에 선거 등록을 하는 게 1월 22일까지를 본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전 시장도 다음 달에 될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당원 단규라는 원칙만 따졌을 때는 오 전 시장도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김진태 의원 자체는 뭐 둘 다 하지 마라 뭐 이런 것이 좀 깔려 있지만 결국 다 들어와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요즘 되레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릴레이 단식을 선언을 했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모두 밥 투정하지 말라 또는 딜레이 식사다라는 비아냥거림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하도 웃겨가지고 이 보이콧을 하고 덤벼든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투쟁에 집중한다는 건데 그래서 나는 보면 저건 밥투정이지 밥투정 저걸 무슨 누가 투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근데 막 발끈해가지고 희화하지 마라. 우리가 희화했어요? 본인들이 희화적인 투쟁을 했으면서 왜 남 탓을 해. 그래서 제가 볼 때 얼른 저거 중단하고 사과해야 돼. 그 어처구니없는 투쟁으로 국민들한테 이게 제1야당의 역할이 각인이 되겠느냐. 이정 의원님. 네. 아니 릴레이 단식 투쟁을 선언했는데 왜 자꾸 밥 투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투쟁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러니까 결국 단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식하면 보통 며칠 하세요?
단식 투쟁하면 적어도 한 일주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식 투쟁을 5시간 반 동안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끼 먹을 그렇죠. 점심 일찍 먹고 좀 이따가 이제 끝나면 이제 저녁 먹을 시간 되면 그게 한 5시간 넘잖아요. 8시 아침 먹으면 그렇죠. 12시에 먹으면 이제 그게 단식이라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릴레이 단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공개되니까 다들 이제 비난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 간헐적 단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간헐적 단식도 한 하루 정도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원내 대표단에서 기본적인 투쟁의 컨셉을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절박성이 없는 거예요. 아하. 결국은 이 문제 지금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 지금 임명을 두고 지금 선관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문제는 이 참석하는 이 숫자라든지 지금 투쟁의 열기나 이런 걸 보면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뜻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하. 뭔가 이 문제를 정말 우리의 중대한 문제로 정말 이건 절박하다.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 원래 단식은요. 목숨을 내는 겁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제 실시를 두고 단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가택연금을 두고 죽음을 건 단식을 했어요. 다 그래서 정치 발전이 이뤄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뭐 그냥 단식을 하는데 저번에 김성태 원내대표도 결국 드루킹 특검을 받아냈잖아요. 네. 그 정도의 결기는 좀 있어야죠. 무슨 5시간 반 동안 단식하고 조혜주 상임위원을 맡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이건 어불성설이지. 그러네요. 5시간 40분 단식. 논란이 확산이 되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하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단식이라는 용어를 우리 내부에서 쓴 것이 괜히 뭔가 도롱거리처럼 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뜻은 이렇게 릴레이 농성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성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고 방탄국회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민주당에는 오히려 이 조롱거리에 빌미를 제공한 거나 다름없다. 결국엔 이렇게 논란이 되자 단식이라는 말은 빼고 릴레이 투쟁을 그렇습니다. 벌이고 있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오히려 해명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나 원내대표가 원래는 하루씩 돌아가면서 종일 단식을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다. 아마도 이제 설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행사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지역도 많이 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하루씩 참여 못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를 나눠서 그러면 한 5시간 반씩, 한 반나절씩이라도 좀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됐던 것 같고. 그게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절박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없는 그런 거죠. 부분이군요. 그야말로 웰빙 체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아하. 거죠. 그러니까 단식 투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당연히 국회 안에서 원내에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원내를 포기하고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마지막까지 한번 승부를 보자. 이런 이제 결계 표현일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다 지역 활동도 하면서 잠깐 시간 나오면 잠깐 와서 여기 자리 좀 지켜다오.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나원내 대표가 솔직하게 우리 얘기한 게 그러니까 여당이 보거나 또 다른 야당이 봤을 때는 정말 제일 야당으로서 품격이 없다. 그리고 제일 야당으로서 진짜 그 전투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원내 투쟁을 주도하는 원내 대표인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이번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첫 투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첫 투쟁이 조혜주 상임위원회 임명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등등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한테 유리한 호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뭐 해명 기회만 줘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기회들을 다들 이제 뭐 야당 입장에서 제가 좋은 기회라고 표명한 것은 야당 입장에 좋은 기회를 상당히 놓쳤다는 것이죠. 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또 조혜주 상임위원 임명을 두고서 이제 단식 농성까지 한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뭔가 결연하게 싸워줄 것을 좀 바랐을 텐데 문제는 시간 나면 오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어디가 있습니까 다들. 아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뭐 지금 어디 지역구 가고 이게 지금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주장하듯이 이게 절박하다면 정말 모든 것을 걸고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잠시 와서 그냥 농성을 한다? 아니,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려면 국회를 여는 게 열어서 투쟁하니까 훨씬 낫죠. 보이콧하지 말고. 그렇죠. 뭐하러 지금 저렇게 단식합니까? 국회 열어서 거기서 따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네, 양철 변호사님. 사실 전임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이뤄냈잖아요. 이 폭행까지 당해가면서 응급차에 실려가면서까지 단식을 해갖고 얻어냈는데 신임 원내대표로서는 스타일을 많이 좀 구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첫 수쟁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정치라고 하는 게 한꺼번에 긍정적인 면에서 쇼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쇼로 걸기에는 참 단식이라는 걸 저는 별로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원내대표가 처음 맞아서 하는 투쟁인데 5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그냥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국회가 이미 보이콧을 하기로 한 마당에 국회 앞에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또 약간 좀 모순이 되기도 하고 저럴 거였으면 아니 저럴 거는 이유가 국회 보이콧 해놓고 5시간 반만 잠깐 오고 나머지 시간에 다른 일들 하러 돌아다니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연스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원내대표는 왜 맡으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비상시국이라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나 원내대표가 그런 비상한 모습을 못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까 이정철 차장이 얘기했잖아요. 일정 때문에 이거 하루 단식이 안 되니까 그럼 쪼개서 5시간 반씩 단식을 하자라고 결정을 할 때 서로 이런 걸 예측을 못했을까요? 답답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이 그만큼 국민의 민감도가 떨어지고 있다. 사실 야당이나 국회의원이 지금 서울 가서 많이 만나겠죠. 만나는 게 정말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들의 얘기를 듣고 거기서 뭔가를 느끼고 국민들의 어려운 점을 보듬고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만난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걸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단식을 5시간 반 한다고 그러면 저도 좀 이상할 텐데 글쎄요. 국회의원들께서 그거를 생각을 못 하셨다니 좀 의아스럽습니다.